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뭐냐면요. 네. 여기 일단 돌려보자 편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제 대류를 정의를 할 때에 외기 온도 값과 대류 계수 값을 이제 입력을 여기 헤드 부분인가 여기가 피스톤에 네. 네, 헤드 부분에 이제 입력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대류 계수 값이 높아질수록 대류가 잘 일어난다는 의미겠죠. 네. 그래서 온도 전달이 잘 되면은 대류 계수가 높은 거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온도 전달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게 불변의 법칙이죠. 네. 네, 불변의 법칙인데 여기서 만약에 제품의 온도보다 외기 온도가 이제 높을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외부 쪽에서 제품 쪽으로 온도가 전달이 되겠죠. 네. 그런데 대류 계수가 만약에 높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강제 대류, 바람이 세게 분다. 그럼 바람이 셀 때에는 대류 계수가 높아서 온도 전달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외기 온도가 높은 경우에 바람이 막 세게 불면은 제품 쪽으로 온도 전달이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뭐 오해 소지가 있는 건가요? 이 질문이? 저희가 예시를 하나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제가 머리 말릴 때 생각을 하면, 어쨌든 가만히 있는 상황보다 찬바람이든 더운 바람이든 불어주면 머리가 잘 마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맞는 예제를 생각해 보면, 이제 여기 얼음이 하나 있습니다. 요 외기 온도가 이제 한여름철 100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 그럼 이제 바람이 안 부는 상황에서는 여기 주위에 공기가 차가워지고 차가워진 공기가 다시 또 주위에 가만히 있겠죠. 그렇죠. 바람이 안 분다고 하면 예. 근데 이제 바람이 불었다라고 음. 하면 이 공기가 옆으로 이동하겠죠. 예. 그리고 다시 뜨거운 공기가 이 자리를 차지하겠죠. 예. 그런데 이 공기가 또 차가워지자마자 또 다시 이동하겠죠. 계속 이제 차갑게 만들어 줘야 되니까 얼음은 더 빨리 녹는 이제 상황이 펼쳐지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열이 또 얼음 쪽으로 잘 유입이 된다고 볼 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면 새로운 공기가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예. 새로운 공기를 계속 차갑게 하거나 아니면 예. 뭐 계속 뜨겁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예. 오히려 여름철에 뭐 선풍기를 틀어놓고 얼음을 식히면 얼음이 훨씬 더 빨리 녹는 상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외기 온도가 100도예요. 그러면은 그 100도의 공기가 얼음을 둘러싸고 있으면은 얼음이 이제 빨리 녹게 되는 거지. 근데 바람이 불었어. 그럼 100도의 그 공기가 날아가 버리는 거야. 어쨌든 여기 이제 네. 얼음이 0도이고 네. 여기 이제 100도가 있으면 네. 여기 주위에 요 공기는 이제 요 뭐 주위에 이제 열 교환으로 인해서 뭐 50도가 차가운 되든 공기가 있을 텐데 주변에. 50도가 있든 70도가 있든 예. 얘를 먼저 일단 식힐 겁니다. 요렇게 이렇게 예. 일단 식힐 건데 예. 요 주위를 이렇게 식힐 건데 예. 이렇게 식히고 나면 바람이 안 불면 얘는 주위가 그대로 차가운 상태로 가만히 있겠죠. 근데 만약에 바람이 불면 기껏 다 식혀놨는데 이게 다 없어지게 되고 또다시 주위에 또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감싸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이 뜨거운 공기를 또 이제 식히기 위해서 또 차갑게 만들면 얘 얼음은 점점 이제 열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아주 정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서 지금 뭘 오해하고 있냐면 강제적으로 바람이 불게 되면은 100도씨의 그 공기가 날아갈 것처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대류가 잘 안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형기 씨 말 듣고 보니까 날아가는 것은 얼음 주위에 있는 그 차가운 공기들 네. 그게 날아가서 100도씨로 대체가 되는 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해가 좀 명쾌하게 가기도 하네요.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자면은 대류 계수가 높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대류가 잘 일어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온도 전달이 잘 되는 것이다. 네. 그리고 강제 대류, 즉 바람이 불거나 공기의 흐름이 되게 원활할 때 그때는 더더욱 대류가 잘 일어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외기 온도가 제품 온도보다 높으면은 이제 제품이 열을 흡수하게 되는 거고 네. 만약에 제품의 온도가 높으면 열을 배출시키는 거고 네. 그렇죠. 이렇게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게 되고 예,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다음 질문 한번 또 봐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이번에는 고정 온도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고정 온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죠? 이제 온도를 고정시키겠다. 네. 뭐 구조 해석으로 따지면 구속 조건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 구조 해석에서 구속 조건은 이제 변이를 0으로 만들겠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변이가 일정하게 어쨌든 머물러 있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그런 건데, 고정 온도는 온도가 고정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구조 해석할 때처럼 경계 조건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뭐 헤드 부분을 선택을 한 다음에 고정 온도가 몇 도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온도는 이제 변함이 없는 거죠. 그렇죠. 과도 상태에서도 변함이 없나요? 여기는 절대 변함이 절대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 뭐 정상 상태든 과도 상태든 예. 상관없이 변함이 없는데, 질문이 뭐가 나왔냐면은 그 한 제품에 혹시 고정 온도랑 대류 계수를 만약에 동시에 입력을 해버리면, 대류 계수는 이제 열이 대류에 의해서 뭐 빠져나가거나 열이 들어오거나 유출입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말씀하셨을 때 지금 고정 온도는 온도가 고정되어 있는 조건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혹시 그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구조 해석으로 좀 따져보면 이 면도 이제 0mm만 움직여라 라고 정의를 하고요. 이 면도 0mm만 움직여라 라고 정의를 했을 때 요 내면에 다 0mm만 움직여라 라는 고정 구속을 정의를 했을 때 이게 아무리 큰 하중을 입력을 해도 요 사각 박스는 변함이 없죠. 움직일까요? 안 움직이죠. 절대 안 움직이죠. 예. 여기에 이제 고정 온도를 뭐 몇 도로 이제 정의를 했으면 주위에 뭐 발열체가 들어오든 뭐 대류가 들어오든 이제 절대 이 고정 온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정 온도와 뭐 대류가 동시에 적용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온도는 절대 변함이 없는 온도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고정 온도랑 대류 계수 조건을 동시에 딱 해서 둘이 싸움을 붙였을 때 고정 온도가 무조건 이긴다. 고정 온도가 갑이고 대류 계수는 을이다. 해도 되겠네요. 예. 더 센 조건. 뭐 더 센 조건, 더 약한 조건, 절대적 조건. 일단 뭐 구속 조건이다, 픽스 구속 조건이다. 조건이니까. 여기를 이제 박았다라고 보시면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지만 이제 요 두 개를 동시에 입력하는 거는 대류도 어쨌든 제품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열 전달 현상이고 고정 온도도 여기 경계 조건으로 이제 부여가 된 거기 때문에 두 개의 조건이 한 번에 입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프로그램이 생각을 했을 때 잘못된 뭔가 이상하다라는 조건으로 인식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오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뭔가 여지를 남겨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한 번에 입력하는 조건을 좀 지향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간단한 해석을 할 때는 사실상 두 개 다 입력을 하게 되면 어차피 고정 온도가 우선순위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뭐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간혹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이제 경계 조건을 잘 살펴보는 게 또 중요한 역할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초기 온도와 고정 온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페이지가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자 편에서 김영지 강사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주셨을 겁니다. 이제 초기 온도라는 것은 그 물체의 어떤 특정 부위에서 온도가 몇 도부터 출발을 하는지에 대한 그 초기에 대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 고정 온도는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어떠한 경우에도 불변하는 온도를 지정하고 싶을 때에는 고정 온도를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초기 온도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지금 열 전달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절점의 초기 온도를 지정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저희 그 열 전달에서 이번에 1단 돌려보자 편을 보면은 초기 온도를 굳이 입력을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면 이 초기 온도는 어느 경우에 필요한 건가요? 열 전달에서 1단 돌려보자는 저희가 정상 상태라는 해석을 한 겁니다. 정상 상태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값을 입력을 해도 이제 최종적으로는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초기 온도를 입력을 하나 입력을 하지 않으나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값이 나올 동일한 건가요? 0도에서 출발하든 뭐 100도에서 출발하든. 그렇죠. 근데 뭐 초기 온도 지정이 달라짐에 따라서 뭐 해석 결과가 달라진다
네. 하면 프로그램이 잘못된 거죠. 아, 그렇군요. 정상 상태는 네. 초기 온도가 어떻든 간에 무조건 같은 온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온도가 이제 초기 온도, 그 정상 상태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예. 그에 반면에 이제 과도 상태라고 하는 거는 0도에서 출발을 해서 100도까지 올라가느냐, 아니면 99도에서 시작을 해서 100도까지 올라가느냐, 이렇게 초기에 몇 도에서 나의 출발선이 어디인가를 명확하게 지정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 상태에서는. 예, 그래서 여기 써 있네요, 이렇게 과도 상태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과도 상태를 해석하실 때는 예. 요 초기 온도, 출발점을 항상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네. 과도 상태에서만 초기 온도가 필요하고 정상 상태 해석을 할 때에는 어차피 최종적인 결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초기 온도를 굳이 입력을 안 해도 된다라고 이제 정리를 일단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저희가 열 응력 해석을 할 때 여기 뭐 열 팽창 계수와 뭐 델타 T를 이제 곱해주게 되는데요. 예. 이 델타 T는 어쨌든 여기 나중 온도 빼기 초기 온도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열 응력 해석을 할 때 0도에서부터 100도까지 변형을 했는가, 99도에서 100도까지 변형을 했는가에 따라서 그런 팽창량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상 상태가 아니라면 이 초기 온도를 항상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방금 말씀을 듣고 보면은 열응력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 온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초기 온도가 열응력 해석을 할 때는 필요하군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열 전달 해석을 한 다음에 초기 온도를 입력하지 않고 열 전달 해석을 하면 이제 열 분포가 나오잖아요. 그 열 분포를 가지고 이제 열응력 해석, 구조 해석을 바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초기 온도를 입력 안 했는데도 네. 그런 경우는 혹시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이론이 혹시 예. 제가 알기론이죠. 예. 제가 알기론 재밌는데? 그런가요? 그래서 초기 온도를 입력 안 해주면 어쨌든 초기 온도가 있어야 저희가 델타 T 온도 변화량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입력 안 해준 경우에는 아마 0도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시프리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0도라고 가정을 하긴 하는데 사용자가 0도로 가정이 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좀 위험한 결과 해석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웬만하면 열응력 해석을 하기 전에는 꼭 초기 온도 입력하는 거를 주의해서 하시는 게 낫겠네요. 예. 이해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고정 온도에 대한 부분을 아까 방금 전에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고정 온도 입력할 때 좀 주의할 점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고정 온도라는 게 되게 좀 편하기도 하고 또 명확한,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여기는 몇 도다 이런 거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확하게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긴 한데 반드시 좀 주의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0도의 고정 온도를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요 부분을 0도로 만들기 위해서 주위에서 더 열을 끌어오거나 아니면 열을 더 내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경향보다 상당히 좀 다른 경향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고정 온도를 사용을 하실 때는 좀 많이 상당한 좀 주의를 좀 요할 필요가 있고요. 어쩔 때 그럼 고정 온도를 좀 사용을 하느냐, 뭐 여기는 100도고 여기는 200도고 뭐 어떻게 포인트를 다 아는데 요 사이에 여기 전도에 의한 영향을 보고 싶다. 요 사이에 어떠한 지점을 보고 싶다. 뭐 이 정도 경우에서는 고정 온도를 입력을 하면 되는데 무턱대고 고정 온도를 입력을 했다가는 좀 실제와는 다른 경향성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고정 온도에서 온도가 고정된다라는 100%의 보장이 실제 제품에서는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러한 실제와는 좀 다른 고정 온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해석을 돌아갈 때 막 다른 그 경향들이 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열의 유출입이 좀 다르게 막 흘러갈 수도 있고, 그렇죠. 주의를 해야 되는 거겠군요. 예.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